네,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용빈 선임주임과 함께하는 마켓7 주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여행, 카지노 등 관련 업계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리오프닝 국면에 접어든 2분기부터는 속도전 싸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매크로 이슈에 고전하는 가운데 소부장 주가가 수혜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희비가 엇갈린다면 우린 어느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동물의학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전염병 테마 한 번씩 정리해봐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 중 두 가지 이슈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더 이상 조정은 없다라는 걸로 첫 번째 키워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리오프닝 이제 테마 내 섹터별 순환매가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카지노가 스타트를 끊어준 것 같고요. 지금 카지노주 흐름과 파라다이스가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잘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카지노 업종들이 좀 갑자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배경은 일단은 미국 쪽에서 카지노 업체들이 역대 최대 실적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위드 코로나 전환을 국내보다 훨씬 더 빨리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카지노에 대한 좀 그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왔다 볼 수 있고, 특히 미국 본토의 카지노 실적은 지금 역대 최대를 그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월별 단위로 잘라놨을 때. 하지만 그 중국 관련 마카오 쪽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하면서 억눌려진 도박 수요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면 국내도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파라다이스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특히 이 파라다이스의 그 VIP 비중으로 따졌을 때 다른 타 업체들보다 일본인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 그 최근 한 6월경에 이제 앞으로 오는 6월경에 이제 일본에서 그 단체 관광으로 한해가지고 이제 그 입국을 허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입국 허용은 사실 출국도 좀 어느 정도 풀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봤을 때 이제 그 일본인 VIP들이 국내 쪽으로 이제 그 도박을 하러 와서 카지노에 이제 오게 된다면 특히 파라다이스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카지노 업종 중에서도 사실 그 대부분의 공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사기업인 부분까지 좀 집중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파라다이스를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6월 10일부터 일본의 단체 관광이 가능합니다. 여행주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을 만한 관련된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와 관련한 그 종목은 사실 파라다이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서도 다른 업종도 사실 같이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국내 그 일본에서 그 입국을 단체 관광에 대한 입국을 허용한다라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국내 일부 여행사들 패키지 상품들이 바로 완판이 됐습니다. 한 3시간 만에 다 완판이 됐다라고 하고요. 특히 그 여행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특히 이 관광 입국 허용에 대해서는 단체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만 좀 한시적으로 일부 승인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 패키지 업종, 패키지 관련 여행을 하는 이제 업종들을 좀 봐야 될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하나 투어, 모두 투어라든지 뭐 참 좋은 여행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토픽으로 꼽자면 모두 투어라든지 참 좋은 여행을 좀 꼽고 싶습니다. 네, 모두 투어, 참 좋은 여행 등을 토픽으로 꼽아 주셨는데요. 파라다이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사랑을 받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네요. 또 항공주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비행편이 부족할 만큼 수요가 큰데 슬롯과 커퓨로 상방을 발목 잡는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슬롯, 커퓨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슬롯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시간당 이제 그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말하는 거고요. 커퓨 같은 경우는 그 일정 시간대에는 운행이 지금 금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그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이제 일단은 그 항공 운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인천공항만 그런다면서요. 네. 그렇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들어들면서 이제 그 PCR 검사라든지 이런 방역 절차 때문에 사실 24시간 동안 감시를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지금 그 국내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항공길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대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다른
타 국가, 예를 들어서 다른 대유가 이제 그 항공편에 대한 횟수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유럽은 한 3배 이상 그 항공편 자리가 훨씬 더 많아졌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딱 비교해봤을 때 한 2% 정도 오르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항공편에 대한 그 공급이라든지 또 실적 부분에서도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다. 근데 하지만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이냐라고 하자면 정확치는 않지만 7월부터는 좀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담고 한다면 좀 항공주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항공주도 7월부터는 조금 더 확실하게 상방이 열려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요새 축제도 많아지고 게임과 메타버스 저가 매수세로 함께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엔터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터주 지금 진입해 봐도 될지 여쭤볼게요.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프라인 공연이 훨씬 더 많아진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뭐 대학 축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뭐 콘서트까지 많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 엔터주의 좀 부진은 일단은 리오프닝 주와 같이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공연 위주로 좀 많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국내 공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 뭐 대규모 그런 글로벌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 많이 수익성이 악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아직 주가가 크게 못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 3분기, 한 7월경, 한 7, 8월경 이후부터는 그 대형 엔터사들 대부분이 이제 글로벌 투어 를 이제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확실히 예전 그 코로나 이전의 케이팝을 생각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다른 액수의 숫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에 그 위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풀리게 되면서 사실 그 대규모 글로벌 콘서트가 진행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좀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엔터사 중에서는 뭐 YG라든지 특히 뭐 JYP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엔터주에서 JYP와 YG를 선호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양현석 대표가 재판 날입니다. 주가 괜찮을까요? 사실 양현석 대표의 리스크 부분은 사실 예전부터 이미 있어 왔었지만 선반영되어 있다. 그 부분은 네. 어느 정도 선방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적 부분에서는 좀 지켜본다면 YG는 그래도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평가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카지노주, 여행주, 항공주, 뭐 게임주, 엔터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크게 알아봤었는데 그럼 이 중에서 우리 리오프닝 테마로 봤을 때 여기서 이 섹터는 반드시 올라가겠다는 그런 섹터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좀 카지노를 좀 카지노를요? 포커스해서 좀 볼 네.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 파라다이스 같은 일본 이슈뿐만 아니라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풀리면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먼저 선제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이런 시차적으로 본다면 강원랜드 그리고 파라다이스 나머지 이제 중국인 VIP 비중이 높은 나머지 2개 업체까지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좀 보신다면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순위 카지노 섹터로 꼽아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카지노 섹터 한 번씩 눈여겨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투심 회복이 우선이라는 두 번째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잘 나가던 반도체주가 줄곧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올라가야 겨우 함께 반등하는 정도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소부장에서 장비 쪽 추천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장비가 고점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장비주에 대해서 리뷰 부탁할게요. 장비주를 좀 분리를 하자면 사실 그 비메모리 쪽 장비랑 사실 메모리 쪽 장비랑 이렇게 좀 따로 분리를 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좀 메모리 쪽으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메모리 관련 업황이 좀 안 좋은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이라든지 미국발 서버 수요에 대해서 좀 갑자기 급감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루머가 있게 되면서 좀 반도체 부분에 전체적인 좀 하락세가 있었는데 특히 이 부분이 메모리 장비 쪽에 많은 타격을 주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좀 수요가 주는 것도 확실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수요도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에 대해서는 조금 굳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기조 쪽에서 사실은 그 상승세를 보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좀 시간이 걸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반도체 장비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만 했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따로 나쁘지 있겠죠. 않다. 네. 네. 특히 뭐 메모리 쪽 관련해서 이때까지 부진했던 이유는 삼성전자라든지 그 하이닉스 쪽에서 일단 투자 규모를 사실 올해는 좀 많이 안 냈었습니다. 메모리 쪽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메모리 장비들이 잘 많이 못 갔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메모리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제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확실한 좀 수요라는 것들이 좀 포착이 되었을 때 좀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 하지만 긍정적인 뉴스는 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새 정부가 좀 출시함과 동시에 그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아니 반도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세제 혜택을 좀 더 대폭 인상시켜 준다라는 좀 얘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그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좀 올라오면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또한 장비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금액을 올리는 등 이런 인플레이션 전가가 된다라는 부분까지 좀 괜찮고, 또 DDR5라는 그 새로운 서버용 CPU가 출시를 했었죠. 이런 부분에서도 그 반도체 장비들이 또 같이 묶인 부분들은 좀 따로따로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고점인가 했더니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도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역시도 함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소재가 상방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데 소재주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 있으실까요? 특히 반도체 소재 부분이 좀 되게 조금 곤란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이라든지 디스플레이하고 다 엮일 수 있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시가격을 제조하는 솔브레인이라는 기업이고요. 특히 이 실적 부분에서 시가격 위주의 좀 성장성이 많이 돋보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 장세 위주로 좀 보신다면 솔브레인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사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이제 중소형 기업이고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방막 공정에 쓰이는 프리커서를 좀 공급 중인데, 특히 그 국내에서 점유율이 좀 올해 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좀 괜찮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소재 쪽만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사실 좀 부품 쪽까지도 넓혀본다면 그 DDR5 관련 소켓 쪽까지 좀 같이 한번 보실만 하다. 그 중에서는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ISC 같은 종목이 있겠습니다. 부품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소재 쪽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반도체주가 지금 겨울 한파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덧붙여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마켓7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김용빈 선임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